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비트시그널 25시의 평균자입니다. 지금 현재 오전 3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밑에 길게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 반등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 차트에서 이렇게 나온 것은 FOMC 일정 중에 매도 매물이 많았고 그 다음에 악재가 해소되면서 올라간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FOMC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건, 만약에 내가 내용을 놓쳤어요. 근데 차트만 보더라도 사실 FOMC에 대한 내용은 해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해소됐고 이제는 호재로 작용받는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들을 적어 드릴 텐데, 첫 번째 금리 인상에 대해서 0.25% 인상을 했고요. 1단계 올린 것에 해당을 합니다. 사람들의 컨센서스가 뭐였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은 0.25% 오를 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시장에 선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악재였던 부분이 악재가 해소되었고, 왜냐하면 컨센서스로 사람들의 생각대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래서 악재 해소를 어떻게 놓고 보면은 호재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연준 이 제롬 파월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경제에 관한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고용 얘기는 이제 덜 중요하게 되는데, 몇 달 전부터 예전부터 완전 고용이라고 이라는 말을 많이 쓰면서 이 말은 사실 덜 중요하게 됐고, 그 다음이 경제가 중요한데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차트로 보면은 해설이 되죠. 좋게 말을 했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사실 금리 인상한다고 이 부분이 잡힐 거다라고 확신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연도가 23년도, 그러니까 24년도까지, 네, 여기까지 인플레이션은 우리의 생각대로 잡힐 것이다. 이러면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컨트롤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한 거잖아요. 제가 악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말을 했었죠? 인플레이션. 모르겠습니다.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약간 공포심을 심어줬더라면 악재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위와 같이 말을 했으므로 이 부분은 악재가 아니어서 이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제가 부가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게 양적 긴축입니다. 대차 대조표 축소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밥을 먹고 와서 좀 혀가 꼬이는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일단은 구체적으로는 말을 안 했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만 말했어. 예전에 16년도를 말하는데, 과거 16년도를 말하는데 보다는 좀 빨라질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사실 악재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긴축적인 정책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엄청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렇게 달라진 점이 없었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악재일 것 같다. 사람들이 많이 말했죠. 야, 지금 당장 이제 목요일 새벽 3시에 악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진짜 다 조심해야 된다. 폭락할 수 있다. 라고 말했는데, 사실 내용은 악재가 해소되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호재로 작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선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무적의 13K 조금 이탈은 했지만 이 부분 지켜내면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한 부분은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등은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현재 나스닥 차트를 4시간 봉에서 일봉으로 바꿨고요. 어떤 부분이 말하고 싶냐, 이 차트상 우리가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무적의 그냥 우상향 추세에서 이제 이 부분을 이탈을 하고 하향 추세로 돌입했다. 이런 부분이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선을 그었을 때 고점도 못 넘기고 이 부분에서 약간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조금은 안 좋아 보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차트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게 무슨 차트냐면은 이게 중국 차트입니다. 중국의 알리바바 이 주식 차트고, 여기까지 내려오고 반등이 왔을 때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찰리 먼거도 말을 할 정도로 중국 주식이 굉장히 괜찮다, 메리트 있다라고 말을 했었고 실제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바닥이었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이후의 차트를 보게 되면은 전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무너진 자리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걸 저는 말을 하고 싶고, 이 지점에서부터 또는 이 지점에서 무너지면 한 60%더 나오겠죠.
이 바닥에서 바닥까지 현재 50%더 하락한 와중에 있습니다. 이걸 보고 나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은 추세가 무너졌으니 조금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계속 의견이 뒤바뀌는 건 죄송하지만 저는 미국 주식은 근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중국 어떻게 보면은 이번 이슈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자기네 나라 자기가 견제하다가 이렇게 빠진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 자기네 나라를 그렇게 견제할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은 조심해도 나쁘지 않다.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 저가 있죠. 이 저가만 지켜낸다면 사실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건든다면은 이 부분을 봐야 되니까 조금은 조심히 보시면서 여러분들 좀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에서 제가 좀 설명드릴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아마 현재장에 대해서 되게 암울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말한 부분도 이렇게 지켜지고 있고 이제 고점도 조금 낮아지는 형태로 차트가 나오고 있어서 장이 이제 변동성은 끝났고 이번 상승이 마지막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날짜죠. 16일 점심쯤 이때 한 번 터지고 이거를 그냥 스캠 같이 거의 10% 죄송합니다. 6% 정도 되는데 6%를 올렸다가 6% 정도 내려줬어요. 근데 이 원인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댓글에는 뭐 바이낸스 선물 시장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매수 물량이 나온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물량, 이 매수세는 루나로 인해서 저는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루나 코인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데 루나는 UST 테라 USD라고 하는 놈을 이제 어떻게 보면 보조하기 위해서 만든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테지만 USD가 좀 약간 1달러를 추종을 못해요. 가끔 이렇게 벗어날 때도 있고 다시 그어드릴게요. 그래서 가끔 1달러를 벗어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잘 맞다가 높아지거나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루나 코인이 개입을 해서 이 1달러를 추종하게 만들고요. 그 원인 때문에 여기에 이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루나는 이 USD의 안정성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합니다. 비트코인을 구매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해서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자의 뉴스가 발행이 됐는데 우리는 이미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테라 설립자가 말을 했죠. 준비금으로 100억 달러의 BTC를 확보할 계획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10빌리언, 이거 10조에 해당을 하는데요. 정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12조 원에 맞습니다. 12조 원 비트코인을 뭐 구매하겠다라는 걸 말을 하고 있는데 12조 원을 구매해서 이 상승이 나왔다?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는 매수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루나코인 측에서 루나사 측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우리 마이크로스트레터즈가 비트코인 구매했을 때 그 장 기억나시죠? 저점에서 계속 구매를 하니까 실제로 저점도 조금 높아지고 이 장에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어요. 네, 지금 루나가 그 선두에 섰죠. 지금 하락장에서 루나가 비트코인을 구매하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세히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이번 장에서 저점만 지켜낸다면 어차피 루나사가 이렇게 들어올려주는 장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고 제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이 생각 있죠. 이것도 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한다면은 추세선이 이렇게 그어졌는데 이게 돌파한다는 개념에서 추세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발생을 하지 않고 있고 이 이후에 오늘자 이후에 만약 발생을 한다면 저조차도 이 시나리오를 좀 바꿔야 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을 좀 많이 매수를 해서 좀 수익을 보고 있기는 한데 이렇게 되면 저도 좀 적극적으로 좀 더 개입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추세가 좀 약간 들어올리고 좀 다른 장세가 나온다. 그러니까 예전하고 좀 패턴이 달라진다라는 것이 나온다면은 저는 그 원인은 약간 루나코인 측에 좀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이번 장에 대해서 17, 18년도 이 18년도와 뭐가 다를까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간이 많이 참여 있고 또 투자 자금도 다르고 기간 뭐 그런 것들 또 선물 ETF 등 많은 제도적인 준비와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번 장과 이 장은 다를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좀 표현하기에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줬을 때 지금도 약간 비슷한데 이때와 이때 알트코인 분위기는 다르다라는 걸 말을 하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때 이런 식으로 무너뜨렸을 때 사실 알트코인 거의 다 나락을 갔거든요.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갔어요. 에이다 볼까요?
에이다 정확히 기억하는 게 90원쯤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최후에는 90원 이하로 가죠. 뭐 30원도 있고 그렇네요. 이 부분 저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후에는 뭐 30원도 밟고 그런 분위기에 빠지는데, 그리고 이 장 와중에도 반등도 크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루나코인 차트를 보면은 2월 22일 차트 보면은 이때쯤이죠. 그냥 바닥을 밟은 와중에 루나코인은 고점을 갱신을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3월 10일에 갱신을 하죠. 자, 그래서 뭘 말하고 싶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관관계가 18년도 같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루나 코인만 봤을 때도 아니고 레이어 1 코인을 보면은 장세가 계속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굉장히 중요한 지표는 루나 코인이 되겠지만 앞으로도 레이어 1 코인은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좀 약간 달라지는 분위기 속에 있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상관관계 달라지고, 그리고 그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에 영향을 주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된다면 차트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지금 장세가 이 부분에 있어요. 나올랑 말랑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지금 말하면 어떡하냐, 여러분들 지금 말해도 여러분들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탈이 발생을 한다면 여러분들 시나리오를 조금 변경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장에서 제가 여기 좀 지웠었는데 저는 저점 매수만 한다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아발란체로 좀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분할 매도를 하고 있고요. 또 비중을 많이 채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하락에. 근데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이 저가 기다리다가 한 이 부분 기다리다가 매수를 못 하신 분들 있죠. 근데 이분들한테는 제가 좀 권고드릴 거는, 매수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거셔서 매수를 하든 어느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좋습니다. 단지 이게 올라갈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눌릴 때 매수를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 이것도 눌렸다가 다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우리는 이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달라서 실시간장에 반영하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비중은 언제든 담아주실 준비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단순히 고점을 넘겼을 때 뭐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냐,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서 확정받고 매수를 하냐, 아니면은 그 전에 매수를 하냐,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의 경우에는 너무 저점을 노리지 마시고 이렇게 간간히 나오는 이런 좀 저점들 있잖아요. 여기 이탈했을 때 손절가를 걸고 좀 비중을 확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보수적이신 분이라면은 37에서 38 이 지켜지는 여기 가격에 매수를 하시고요. 아니라면 해당 시나리오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는 지금 핵심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루나코인과 또 아발란체 또 뭐 솔라나 뭐 그런 코인들 주목해 주시고, 특히나 레이어 1은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좀 부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부분부터 설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테라와 루나의 관계가 되겠죠. 이 테라라는 코인이 사실 달러를 완벽하게 추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보면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갔죠. 사실 이 부분 말고도 왼쪽으로 내려보면 1달러를 추종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1에 가깝게 차트가 나와야 되는데 잘 추종을 할 때가 있는데 못할 때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루나가 돕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돕냐? 이 루나가 공급량을 조절을 합니다. 공급량은 어떤 거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가격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만약에 USD의 공급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내려가겠죠. 이렇게 오른 거 가격을 낮춰서 관여를 해야 되겠죠. 공급과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루나가 뭐 소각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루나를 뭐 구매를 하기 위해서 USD를 판다 또는 산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건데, 결국 이 개념이 적용하기 위해서는 테라 USD가 변동성이 없고 그냥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정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루나는 계속 소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USD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테라사 측에서 좀 약간 매입을 해야 돼요. 좀이 아니죠. 많이 매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은 비트코인의 가격에 이런 식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단기성이냐? 아니다. 거래될 때마다 USDT가 거래가 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법칙 또는 이 약간 로직이 사실 비트코인의 어마어마한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생각은 그래도 저가를 이탈시키려는 이런 장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걸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영향도가 너무 커서 사실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처럼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단기적인 장세가 아니라 루나사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수요를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계속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교환이 되는 것도 있지만 USD가 많이 사용되면은 이런 식으로 P2P 전화화폐 또 직불 카드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사용이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루나가 소각이 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을 더 매집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준비금으로서 보유를 하게 되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장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이전의 패턴을 가져가 주지 못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 변동성 있죠. 미친 듯이 뭐 1000배죠. 여기서부터 찍어 보면은 뭐 여기서부터 찍어 보면 100배가 되는데 이때는 100배 상승을 하고 이때 같은 경우에는 30배 정도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이때는 한 10배 정도 상승을 하고 이렇게 가면 갈수록 변동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변동성이 낮아졌다라는 표현도 좋지만 차트가 안정성을 띈다라는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은 뭐냐? 하락을 할 때 이때처럼 미친 듯이 뭐 90%를 뺀다던가 아니면 이때처럼 한 80%를 뺀다거나 이 하락폭도 좀 줄어든다는 것에 해당을 해요. 또 여러분들이 저가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뭐 10,000달러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한 20,000달러를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뭐 몇천 달러를 보시는 분도 있고 3,000달러 아래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충 5천에서 만을 또는 2만을 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좀 더 밑에서 바닥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고요? 예전에 1,000달러 위에서 이제 저가가 나왔고 또 이때 200달러인데 이것도 여기 위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의 고점 그 위에 저점이 형성되고 전의 고점 위에 저가가 형성이 되고 그런 로직으로 따지면은 전의 고점 위에 저가가 형성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말에 해당합니다. 아마 이번 장에 대해서 사실 매매가 재미없고 수익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있다는 거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락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매매에서 수익을 거두는 것도 있지만 멘탈 관리입니다. 내가 이런 좀 암울한 장에서 5% 손실을 봤어. 근데 상승장에서는 5% 손실을 봐도 아무렇지 않거든요. 하락장에서 유독 5%, 10% 손실 볼 때마다 아, 이 장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수익을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진짜 강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손절가 관리하고 이 트레이딩만 하면은 이번 장에 대해서 그리 큰 약간 좀 리스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멘탈 관리가 될 거예요. 멘탈 관리가 안 되면은 손절을 안 합니다. 손절을 안 하면 마이너스 10%에서 마무리됐어야 할 금액이 마이너스 50%더 이상을 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루나코인만 볼게요. 루나코인 안에는 앵커 프로토콜이 있죠. 앵커 프로토콜은 이 프로젝트의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하고 빌려주는, 그러니까 담보를 맡기고 빌려주는 걸 말을 합니다. 네, 그것만 맡겨도 이 프로토콜에서 UST만 맡겨도 1년에 20%의 수익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 1억 있는 사람 많이 없겠지만 그냥 단순히 1억을 넣었을 때 1년 지나면 2천만 원이 나온다라는 말에 해당해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맡기면은 5% 넘기기 힘들죠. 그냥 한 1, 2% 던져줄까 말까 한데 여기는 1억 맡기면 2천만 원이 나와요. 2억 맡기면 얼마냐고요? 4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비트코인을 맡기거나 이더리움을 맡기거나 그런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조금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릴게요. 또 이 하락장에 대해서 버틸 방법은 무궁무진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달러를 맡겨서 20% 확정 수익을 받는 것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 정도의 수익을 바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조금씩 매매를 하면서 손절가 걸고 매매해서 수익을 조금씩 먹는 것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멘탈 관리가 안 될 매매를 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장은 정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디파이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디파이 또 스테이킹이기 때문에 러그풀이라는 게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튄다가 러그풀인데 네, 이 러그풀이 발생을 한다면 루나는 그냥 망합니다. 왜냐면은 이 앵커 프로토콜을 사용할 때
이 테라의 스테이킹이 된 TVL 양의 절반이 앵커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절반이 날아간다. 그러면 그냥 루나코인 그냥 망하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무조건 발생을 안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냥 중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냥 맘 놓고 러그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약간 염려 섞인 말들을 하고 있어요. 이 스테이킹이라는 게 대출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고 거기서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은 스테이킹 금액이 나와서 많아서 이 앵커 프로토콜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도 맞는데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앵커 프로토콜의 TVL 양이 루나코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러그풀이 발생한다면 루나코인 이 프로젝트는 망하게 되는 거고요. 그만큼 중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쉽게 러그풀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텐데 많은 내용이 첨부가 되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다시 보시거나 아니면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때 다시 설명을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편경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물린 종목도 상담을 받아들이지만 내 포트상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거나 지금 장세에 안 어울리는 뭐 코인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쉽게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몇 개 말씀드리고는 싶은데 마음이 상하실 것 같아서 특정 코인을 말씀은 안 드리고요. 안 맞는 코인들이 몇 개 있을 겁니다. 마냥 난가?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냥 신청해 하셔서 상담 받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